층간소음 문제로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둔 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연간 2만 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분쟁은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분쟁, 그 대책은 없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참 옛날 말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요즘 층간소음 이것 때문에 살인을 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33살 된 그 김모 씨가 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60대 노부부를 결국 흉기로 찔러서 그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씨는 이 너무 시끄럽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제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 침입해서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일종의 이제 계획적 살인이죠. 그렇죠, 계획적이죠. 그래서 진짜 더욱 이제 모든 이제 일반 시민들이 경악했죠. 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한 88%가 이 층간소음 피해를 많이 입고 살아간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 소음 중에서는 그 대표적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 어른들의 발걸음 소리, 또 가구를 끄는 소리, 또 뭐 못을 칠 때 망치질 소리, 그다음에 이제 명절날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뭐 웃고 떠드는 소리,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어디 대학교 입학에 뭐 음대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악기를 연습하니까 그 악기 연습 소리, 뭐 피아노 소리. 입시철 되면 더 아주 그렇죠. 그 뭐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층간소음의 그 대표적 사례들이 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어떤 법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습니까? 예, 법적 기준이 있죠. 환경부에서 만든 게 이제 밤에는 그 38데시벨. 낮에는 43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가 조금 더 기준이 높죠. 밤에는 더 기준이 엄격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43데시벨과 38데시벨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데시벨이 뭔가 하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보면 그 아파트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는 대략 40데시벨입니다. 40데시벨. 그러니까 낮에는 43이고 밤에는 38이니까 기준이. 낮에는 좀 뛰어놀아도 되지만 밤에 뛰어놀면 안 되죠.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진공청소기나 세탁기 돌리는 소리는 35데시벨. 그러니까 세탁기나 진공청소기는 이제 밤낮을 구별 없이 이제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아노 연주는 44데시벨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다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히 낮에 그 기준이 43데시벨이고 피아노 44데시벨이니까 낮의 경우에는 이제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피아노 연주를 하면 이제 낮에는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는데 밤에는 피아노 연주를 하면 이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벽에 망치질하는 경우는 59데시벨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낮에조차도 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사 같은 게 필요하거나 하면 미리 수박을 사들고 그 주변 그 아파트면 그 주변 그 위아래층에 내가 오늘 몇 시에 이제 못질을 하고 앞으로 좀 약간의 공사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에도 그런 걸 붙여놓든지. 그렇죠. 그런 방법을 하면 저 이웃이 또 다 양해를 하죠. 이웃 간에 이해만 되면 그렇죠. 소통만 되면 참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아파트 문화를 살다 보니까 이웃 간에 뭐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살인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층간소음 자체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상대방한테 가서 좀 시끄럽다고 이렇게 사정도 하고 또 뭐 항의도 하고 하는데 그때 대응하는 것이 결국은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든지 한번 조심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위층에서 시끄러운데 난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뭐 아래층에서 이거 갖고 그러느냐. 그러고 이 감정을 상하게 하면 결국은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에 이 분노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네. 더더군다나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심각하죠, 사실. 정말 심각한 진짜 살인이라는 네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을 상당히 조심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참 줄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 회사들이 네. 좀 좋은 자재를 써서 네. 이런 층간소음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먼저 앞서면 좋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가장 좋습니다. 네. 아무리 뛰어놀아도 네네.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네. 층간소음이 밑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네.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네. 과학이 많이 발달됐고 건축 기술도 발달됐고 네네네. 건축 자재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지 네,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음 저감을 위한 자재를 활용할 것을 네.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바닥재도 네네. 실제적으로 뭐 210mm 이상 정도 되는 것을 시공하라고 의무화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층간 소음 기준을 일단 적정하게 만들어 놓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층간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자재를 활용하고 네네. 또 층간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층간 소음 저감 시공법이라는 걸 개발해서 네. 정말 이 시공회사나 건설사들이 네네. 좋은 방법을 쓰면 층간 소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면 좋고요. 네네. 이제 건물 지을 때부터 그건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노후된 건물은 그게 이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럴 네. 때는 이제 바닥에 카페트를 깔다거나 네네. 또는 슬리퍼를 신고 걸어 다닌다거나 네네. 또는 이 가구를 옮길 때 끄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이건 서로 번쩍 들어서 네네. 조심스럽게 옮긴다거나 또는 뭐 공사를 하거나 못질을 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거나 네네. 이런 방법으로 이제 결국 이 층간소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사건이 계속되면 뭐 서로에게 좋을 것은 참 없을 겁니다. 네. 아마 갈등이 오래되지 않도록 초반부터 서로 잘 와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네네네.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웃 간에 서로 다 교류가 있어서 네네. 문제가 생겨도 서로 얘기해서 이제 해결이 됐었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이제 생활 자체가 네네. 이웃 간의 교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배려나 인내심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저감법, 소음 저감법을 사용하고 네. 또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그래서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네네네. 또 지금 어차피 지금 노후된 그런 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령 스스로 카페트를 깐다거나 슬리퍼를 신는다거나 이렇게 조심을 하시고 네네. 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층간소음이라면 네네. 가서 정말 수박이라도 들고 가서 그렇죠. 아이들이 오늘 와서 떠들 텐데 정말 네. 죄송하다고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네네. 그러면 떠드는 소리가 나도 양해를 구한 모습 때문에 이 네네. 분노 같은 게 안 생기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네. 또 사전에 또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네. 또 이웃에 대해서 인내하고 네네. 또 좀 용서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해서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변호사님 말씀 참 공감합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